윤석열 당선인께 드리는 호소문. 먼저 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대 최다 득표를 올렸지만 반면에 역대 최소 격차에 근소하게 당선되었음에 승리 환호의 도취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서 소통을 통해 국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창시절 스포츠머리 고교 교복 마지막 세대인 당선인처럼 아마야구에 관심이 많아 10여 년간 아마야구 발전을 위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아마야구 1인 NGO 대표입니다. 10여 년간 야구 NGO 대표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체육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수십 년간 과거의 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음에 지금은 야구보다는 체육 전반의 정책의 부실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일 전 저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윤 당선인의 유세 단장의 인터뷰를 통해 당선인께서 우리 야구에 대해 특히 아마야구에 대해서 가히 전문가 수준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야구 분야에 이렇듯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인수위에는 체육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체육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통폐합이 된다고 풍설도 있으니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이로 윤 당선인께 대한민국 체육의 당면과제 탑5를 선정하오니 이것만큼은 꼭이라는 명제하에 관철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공고한 전면 백지화.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이 위원회는 총 7차례 공고안을 발표합니다. 당시만 해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함을 표방함에 많은 체육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체육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명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급기야 7차 공고안에서는 국위선양을 했던 체육인들의 연금 문제 및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 등 다소 정치적인 요소로 억압과 폄훼하는 모습으로 많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의 분노를 표출시키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2차 공고안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7차 공고안에까지 내용은 체육인들과 충분한 시간의 논의와 숙성을 거쳐 법제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2일 그 공고안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교육정책은 미래세대 100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찌 체육정책의 내용을 불과 6개월 만에 공고안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부실함의 위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특히 2019년 9월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문경란 위원장의 문제로 야기되었던 파행의 모습은 이 위원회의 내용이 당당하지 못했음을 입증시키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내용을 백서까지 발간하며 언론에 언급하는 그들의 행태는 마치 현재 선관위의 부실함의 오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애초 설계도면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인테리어에만 집중한다면 더 많은 건설 비용이 소용이 되고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올 수 없기에 이 공고안은 개선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여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설계 도면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 정책의 콘텐츠가 완성되기를 당선인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 스포츠윤리센터 예산 대폭 증액.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를 발족합니다. 이 센터는 많은 기대와는 달리 출범 당시부터 위원장이라는 인사의 자질 논란을 인하여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대부분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직원 한 명이 체육인을 40만 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찌 체육계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까요? 당선인께서도 아시겠지만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범죄인을 놓치고 지지부진한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 비리 척결로 대한민국 체육이 바로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이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폭 지원해 주시어 이번만큼 스포츠 비리 온상이라는 프레임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전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체육 NGO 단체 발굴. 현재 소수의 체육 시민단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보, 보수 등 다양한 여론 조성이 중요한데 보수 정부에서는 체육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로 체육 정책 토론을 할 경우 보수 정당 및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제할 사람 자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새의 날개에는 좌우가 있죠. 그런데 한쪽의 날개에 힘의 무게가 기운다면 어찌 새가 새의 날개를 제대로 펼칠 수가 있을까요? 진보 보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부를 주창했던 그 진영에서는 체육 정책의 나이브함을 떠나 체육 분야에는 철저하게 경시해놓고 선거 때만 표에 구걸하는 모습은 이제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연루된 체육계 인사 원아웃제 도입.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최고의 중점사항은 성폭력에 대한 단호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의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이 아직도 각종 경기 가맹단체의 장 및 소속 인사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은 달리하지만 체육계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가 경찰 수사만 해도 대출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윤 당선인께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러한 성폭력 의혹 당사자들이 징계는커녕 버젓이 활개를 하는 것을 방관하신다면 여성가족부 폐지의 당위성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로 인해 당선인에게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자들이 체육계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발본색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대문 운동장에 체육 역사 박물관 설치. 당선인께서 지난 서울 중구 DDP에서 펼쳐진 유세시 연설하신 한 대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보문동에 살았을 때 많이 찾았던 동대문 축구장, 야구장의 추억,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철거 소식에 잡잡했던 심정 등 지금은 DDP가 서울의 명소가 된 모습에 위암을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선인의 과매와 소외 다 이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보존에 대해 너무나도 안일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임스, 프랑스의 세네강, 로마의 카타콤베 등 그들은 역사를 보존하는 문화가 존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역사 보존을 떠나 특히 영웅 만들기에 인색합니다. 지난해 저는 이곳을 20살이 넘는 막내 아들 녀석과 이곳을 찾았는데 이 녀석 자체도 이것이 뭐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했으니 다시 복원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우리나라 체육을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들은 체육 선배님들의 눈물 어린 피와 땀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이로 당선인께서 이곳을 거쳐간 체육인들을 위한 박물관 및 그리고 거리에는 종목별 영웅들의 동상들을 건립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에는 추모는 많은데 기념하는 곳이 부족함에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잿빛의 추모 도시보다는 화려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념의 도시 및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좌지우지한다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체육인들은 그의 행태에 불만이 있어도 침묵하고 그의 의견에
합종 연행하는 모습이 지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 운동선수들 및 학부모님들의 눈물을 새 정부에서만큼은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깜냥도 안 되는 인사에게 줄을 서고 있는 이런 집단들의 체육농단으로 인하여 체육인들 및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 선수들이 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재발하지 않기를, 그리고 당선인께서 주창하신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상기에서 언급한 5가지 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체육 1인 NGO 대표로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야구포럼 대표 이영선 배상.